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요.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게 우리 경제, 특히 통화 주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7월 9일자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로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2,5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이게 올 들어서만 해도 22%나 확 늘어난 수치예요. 와, 2,560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시장의 95% 이상을, 거의 전부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죠. 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격 변동성을 확 줄인 그런 디지털 화폐인데요. 대표적으로 테더, USDT가 한 1,5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USD 코인, USDC가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딱 붙어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미국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미국은 이걸 어떻게 보면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미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 CBDC보다는 오히려 이 민간 생태계를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민간 기업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사들인 미국 국채만 해도요, 1,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웬만한 OECD 국가가 보유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거의 주요 채권자가 된 셈이죠. 심지어 2028년에는 이 규모가 1조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거래량 꽤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래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데, 근데 현재로서는 원화,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화폐 발행 권한이 한국은행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신중한 편인가요? 네, 이층용용 하는 총재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본이 해외로 막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려도 시장에 잘 안 먹히는, 그러니까 통화정책 효과가 뚝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죠. 그래서 만약에 허용하더라도 철저한 감독이 가능한 은행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얘기도 나오고. 네,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그 필요성을 언급했죠.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우리 핀테크 기업들도 발행 주체가 될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시장을 막 잠식하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죠.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송금이나 결제 같은 걸 더 쉽고 싸게 할 수 있게 돼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위험 요소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너무 쉽게 교환되면 오히려 이게 자본 유출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외환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달러 기반 코인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미국의 달러 시스템 확장 시도, 또 중국 같은 경우는 CBDC로 탈달러 하려는 움직임, 이런 거대한 디지털 패권 경쟁의 일부거든요.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만약 도입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철저한 규제 마련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도대체 누가 발행할 자격이 있는지, 또 어떻게 원화랑 그 가치 연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건지, 그리고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외환 거래는 어떻게 감시할 건지, 이런 아주 촘촘한 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국경 없이 그냥 막 움직이니까
국제적인 공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나 EU, 일본 같은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규제 논의의 속도를 막 내고 있어요.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죠. 국제 기준에 좀 발맞춰서 우리 규율 체계를 서둘러서 정립하고 또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규제의 실효성, 이걸 높여야 합니다. 물론 금융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급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달러 중심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분명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또 현명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의 팟캐스트는 곧 유료 구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구독을 꾹 눌러놓으신다면 계속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